네,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ICBM 발사 이후에 우리나라는 6.25 동란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과연 안보 위기 대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불안하고도 두려운 좌파 세력의 안보 무능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6.25 이후 최대 위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미일 정상은 세계 양대 강국인 미중 간의 대충돌, 한반도 문제 빅딜설, 또 심지어는 한반도 8월 위기설이 국제적으로도 나돌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간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 말씀 그대로 6.25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라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 통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고한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최소한의 노력이 대통령이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인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5대선을 산행을 하면서 한가하게 등산이나 하고, 또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소위 이벤트 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할 일인지 정말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는 말씀 그대로 소위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 선제 타격론, 중국 시진핑은 항미 원조 전쟁의 승리,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소위 강대강 대치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을 뺀 미국과 중국 간의 빅딜설입니다. 북한의 핵 포기와 또 미군 철수를 맞바꾸기식의 어떤 거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한반도의 영구 분단 시나리오를 미중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등산이나 다니며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한반도 정세를 분처 단위로 관리해야 할 이른바 4강 대사는 한 명도 임명하지 않고, 지금 한국과 미국 정상은 통화 한 번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코 6.25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 국면을 관리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드디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운전석에는 미국과 중국이 앉아있고, 조수석에도 뺏겨서 조수석은 일본이 앉아있고, 이제 우리는 뒷자리에 앉아서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아니하고도 오락가락한 대북 정책입니다. 북한은 오늘 답변 시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시자 회담에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핵무장 완성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7월에만 SLBM 사출 실험을 3번이나 했다고 하고, 6차 추가 핵실험,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등 또다시 ICBM 실험 가능성까지도 연일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는 식으로 대화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것이 황당하고도 애처로운 지경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전면전을 감수하고라도 북한에 대한 전면적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정부만 아직도 환상적 대북 간에 빠져 있어서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또 의지도 없는 이 독자적 대북 제재 검토와 대화를 동시에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 또 애처로운 대화 이 동시에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도대체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러한 황당한 대북 정책은 북한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은 제쳐놓고 미국과 중국만 대화하는 북한의 통미, 통중, 봉남의 정책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한 것입니다. 환상적이고 그릇된 대북관에서 벗어나서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연일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워싱턴 조야에서는 직접적으로 레짐 체인지가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베를린 구상 같은 환상적 통일과는 접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마저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냉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구걸하는 것은 전혀 실효적이지 못한 대북 정책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 이후 최대 위기 상황임을 직시하고 환상적 통일관에 기초한 베를린 구상을 폐기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안보 태세 강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신속하게 한미 정상 통화를 통해서 한미 동맹 차원의 대북 대응 체제 마련을 점검하고 또 대책을 수기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간의 심각한 견해차를 넘어서 갈등이 내포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현실 복귀와 또 상황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한반도 위기 상황 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행태는 더욱 어이없게 만듭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송 장관의 무능력과 무자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당이 신부적격 3종 세트라고 해당된 분입니다. 지난 31일 국방위 답변에서 그 무능력과 무자격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 성주 사드 레이저에서 전자파가 사실상 검출되지 않았다는 측정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중대한 사실을 왜 숨겨왔는지 국민을 기만하고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사퇴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국방부는 그러한 국민 기만적 태도를 벌인 것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 극렬 좌파 세력이 주장해왔던 사드 전자파 유해 논란에 대해서는 마땅히 종식되어야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사드 특위를 즉각 해체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사드 특위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반사드 특위인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마저 사드 1개 포대의 완전한 배치를 선언했고 사드 레이저의 유해성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반사드 행태를 벌여온 민주당은 즉각 민주당의 사드 특위를 해체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집권 여당다운 자세를 보여주고 또 사드 포대의 전면 배치에 민주당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절대 부적격 끝판왕이고 5대 비리 정관왕이라고 명명을 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임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 통화를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고 안 해야 될 일은 휴가 중에 전자 결제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화를 구걸하고 한없이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야당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사람을 끝까지 임명해내는 오만하고도 독산적인 행태만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앞으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과연 야당을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100대 과제를 이행해야 될 이 정부가 과연 이 수많은 입법적 사안을 비롯한 모든 제도적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야당과 협조를 해 갈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특정 방송은 옳지 않다. 또 종편이 너무 많다는 식의 극단적 언론관을 숨기지 않더니 취임식에서는 비정상적인 공영방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시민단체를 끌어들이겠다는 뜻부터 밝혔습니다. 말로는 방송의 정상화,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좌파 정권의 어용 관제 방송을 만들려는 의도이고 노조 좌파 시민 단체와 합작해서 기존의 경영진을 몰아내려는 공영방송 장악 기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이러한 반언론적 행태와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며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ICBM 발사 이후에 우리나라는 6.25 동란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과연 안보 위기 대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불안하고도 두려운 좌파 세력의 안보 무능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6.25 이후 최대 위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미일 정상은 세계 양대 강국인 미중 간의 대충돌, 한반도 문제 빅딜설, 또 심지어는 한반도 8월 위기설이 국제적으로도 나돌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간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 말씀 그대로 6.25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라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 통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고한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최소한의 노력이 대통령이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인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5대선을 산행을 하면서 한가하게 등산이나 하고 시나리오를 미중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등산이나 다니며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한반도 정세를 분처 단위로 관리해야 할 이른바 4강 대사는 한 명도 임명하지 않고 지금 한국과 미국 정상은 통화 한 번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코 6.25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 국면을 관리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드디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운전석에는 미국과 중국이 앉아있고 조수석에도 뺏겨서 조수석은 일본이 앉아있고 이제 우리는 뒷자리에 앉아서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아니하고도 오락가락한 대북 정책입니다. 북한은 오늘 답변 시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시자 회담에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핵무장 완성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7월에만 SLBM 사출 실험을 3번이나 했다고 하고 6차 추가 핵실험,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등 또다시 ICBM 실험 가능성까지도 연일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는 식으로 대화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것이 황고. 또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소위 이벤트 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할 일인지 정말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는 말씀 그대로 소위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 선제 타격론, 중국 시진핑은 항미 원조 전쟁의 승리,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소위 강대강 대치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을 뺀 미국과 중국 간의 빅딜설입니다. 북한의 핵 포기와 또 미군 철수를 맞바꾸기식의 어떤 거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한반도의 영구 분단